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한 다주택자들, 원래부터 거지가 아니었던가? 이런 주제로 두 번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다주택자들 돈이 실제로는 없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엉터리 종부세 만약 거액을 한번 맞으면은 즉시 이분들 경제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연관해서 세입자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얘기, 저번에 한번 했죠. 그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6번, 저번에 5번까지 했죠.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한 40%가 깡통 전세다, 이런 말을 하는 전문가분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좀 한번 먼저 좀 살펴볼까요? 통상 전세가율이 30%가 넘는 깡통주택,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한 80% 정도, 이게 넘으면 이제 깡통주택이다, 이런 거죠. 이런 집에 이제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다, 그럼 뭐 알다시피 경매로 다 넘어가고 낙찰되면 대금 중에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돌려준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 그 거액 종부세를 한번 두들겨 맞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다주택자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거 경매가 아니라 공매 처분되죠, 이게요. 기사를 또 마저 읽어볼까요? 문제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을 경우, 이 깡통 전세를 말하겠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아유, 말을 하는 게 너무, 이게 읽는 것도 힘이 드네 보니까. 이조차 가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최근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른다. 전국에 40% 가까운 주택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무서운 얘기죠. 40%는 깡통 전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주택, 깡통 주택 같은 집을 뭐 다가구 주택이든 뭐 빌라든 이런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액 종부세를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 주택만 넘으면 뭐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세 주택만 넘으면 모조리 다 그냥 저거죠, 저거. 고액 종부세, 고율의 종부세. 이게 물론 다 위헌이죠. 이걸 맞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 뭐 돈이 없으니 맞자마자 바로 이분들은 뭐 어차피 뭐 내질 못하니까 다 알고 있죠. 이분들 스스로가. 그래서 압류가 되든지 말든지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압류되고 그 다음에 공매 넘어가죠. 그냥 파산되죠. 이런 분들은요. 돈을 못 내니까. 뭐 여러 번 맞지도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맞으면 거액 종부세. 저번에 한번 기사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뭐 여러 채 갖고 있다가 뭐 38억인가 한번 두들겨 맞은 다음에 바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럼 이 집에 그 새 들어 사는 세입자 문제가 또 양산이 되겠죠. 다음 세입자가 못 들어옵니다. 한번 압류되면은 그 집에 이제 다음 세입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양산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장도 알아보겠습니다. 8번.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세금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그 배당 시점이 앞섭니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다 맞는 얘기죠, 이게요. 기사를 좀 읽어볼까요? 만일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집주인이 종부세, 재산세 같은 거 세금을 체납한 경우, 내지 못한 경우라고 하면 보증금은 이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세기본법에서 상이라고 써있네요.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는 다른 채권의 우선에 징수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 징수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금이 발생된 시점이 전세 보증금 시점보다 더 앞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세금이 전세 보증금보다 나중에 발생되면은
당연히 뭐 세금이 후순위죠. 어떻게 이게 저기가 되겠습니까? 뭐 먼저 배당 받겠습니까? 그래서 세금 발생 일자가 전세 보증금보다 앞선다. 그럼 먼저 세금을 배당받는다. 그럼 먼저 세금으로 배당받게 되면 그럼 후순위로 있는 전세 보증금의 그 주인인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자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죠. 8번 다주택자 이분들이 부자가 아니란 증거. 뭐 많이 있죠. 실제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자기 돈으로 다 사고 그런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세 끼고 산다든지 뭐 갭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지. 자, 또 기사를 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채권 등 채무관계가 복잡한 주택은 경매 이게 이런 집은 경매가 될 수 있지만 압류가 되면 그건 공매입니다. 공매. 이런 집은 경매에서도 수차례 유찰될 확률이 높다. 유찰이 거듭되면 경매 시초가 더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죠. 낙찰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이 세금이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발생된 것만 먼저 배당받습니다. 만약 세금이 전세 보증금보다 한참 뒤에 발생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뒤로 후순위죠. 그게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전세 보증금으로 돌아온 돈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기사입니다. 종부세 거액이 나오면 이제 다주택자들 이제 압류 당하고 공매 당하고 바로 공매죠. 그래서 세입자 피해가 이어진다. 그래서 그 깡통 전세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지에 가깝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실례될 수도 있겠지만, 재산이 만약 마이너스라고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재산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분들한테 부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거액 종부세 많이 맞지도 않습니다. 딱 한 번 맞으면 바로 파산, 압류, 공매, 죽음의 길로 바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부자라고 하는 말은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이요. 왜냐하면 뭐 다 알다시피 이 돈이 자기 돈 다 들여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전세 끼고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갭 투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주택을 하는 거지. 자기가 뭐 무슨 돈이 100% 투자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9번 거액 종부세를 맞은 사람들 누구나 다 압류 파산 위기에 다 처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요. 자, 기사를 좀 한번 알아볼까요? 조세영 법무법인 로빈 변호사는 이 같은 세입자들 피해를 말하겠죠.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낙찰받아라. 서둘러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아는 얘기를 말을 했네요. 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깡통전세죠. 이런 거요. 정상적인 좋은 다가구나 다가구든 다세대든 좋은 거는 아닌 거죠. 그런 주택을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이렇게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과연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니죠, 사실은요. 근데 여기다가 부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공식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운 다음에 여기다가 거액의 종부세를 막 때리면은 이 다주택자, 그러니까 세주택만 되면 아주 고율의 종부세를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돈도 없는 사람한테 거액 종부세를 때린다. 그럼 누구나 다 파산,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파산, 압류, 공매, 파산, 위기 다 처해지는 겁니다. 이게요. 거액 종부세를 맞은 사람들은 거의 99.9999% 이상 누구나 다 압류, 파산, 위기에 다 처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거액 종부세를 막 때리는 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거는요. 조세 법률주의, 세금 평등주의에 어긋난 겁니다. 이건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종부세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 아주 상식적으로 딱 맞는 말입니다. 종부세는 위헌이고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상식에 맞는 말입니다. 이게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독도 좀 부탁 좀 드리고 좋아요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